자, 일단은 집합과 명제에서 일단 집합의 이제 뜻이 뭔지부터 보면, 자, 우리가 집합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모여라라는 뜻이잖아, 그치? 해인여고 1학년 몇 반 학생들 운동장에 몇 시까지 모여라 이러면, 1학년 3반 학생들 모여라 그러면 딱 1학년 3반 학생들만 모여야지, 막 1학년 4반 애가 자기 수업 있는데 막 가가지고 모이면 해야 돼? 안 되죠. 그쵸? 자, 시우는 이제 앞으로 한 3년에서 4년, 길게는 5, 6년까지 후에는 군대를 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군대에서도 딱 보면 맨 처음에 하는 게 집합이야. 그러니까 훈련병 때는 무슨 훈련병 어디로 모여라 하면 딱 거기로 모여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몇 시까지 연병장으로 집합하면 딱 그 시간에 딱 모여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이 집합이라는 것은 공통된 특징을 가진 것들을 한 군데다 모아놓은 것 보고 우리가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정확한 기준에 따라서 그 모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 집합의 모임에 소속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애매하게 될까 안 될까라고 이렇게 애매모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이러면 나는 들어가고 싶겠지 당연히. 근데 입국화 당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키가 180cm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 그러면 내가 들어가기 싫어도 들어가야 돼 거기는. 그쵸? 무조건 그렇게 분류한다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집합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 집합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른다? 원소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집합 기호는 대문자를 써서 나타내고요. 여기를 보세요. 대문자를 써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 집합의 원소를 표현하기 위해서 중괄호를 이렇게 써서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소괄호랑 원소는 중괄호 써서 나타내고, 여기다가 이렇게 원소들을 보통 이런 식으로 소문자를 써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 집합 A라는 집합에 A랑 B랑 C라는 알파벳 3개가 포함되어 있죠.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문자 A, B, C는 집합 A의 원소다라는 것을 기호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원소를 영어로 엘리먼트라고 해요. 그래서 첫 글자가 E니까 이렇게 E자를 써가지고, 자, 원소에서 집합이 있는 쪽으로, 우리가 부등호 쓸 때도 입을 어떤 쪽으로 벌려줘? 더 큰 쪽으로 벌려주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 E자 기호도, 원소 기호도 이렇게 집합이 있는 쪽으로 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A는 A의 원소가 되고, B도 그러면 A의 원소가 되겠죠? 그러면 C는 A의 원소가 돼야 안 돼요? C는 A의 원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D는 A의 원소가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이거를 안 된다는 기호로 이렇게 짝대기 하나 붙여주면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 이거는 안 돼요. 왜? 방금 뭐라 그랬어? 이 집합 기호는 반드시 원소에서 집합이 있는 쪽으로 벌려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되든 안 되든 일단 이거 입이 벌려진 부분이 반드시 집합으로 와야 돼.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는요. 이거는요. 이건 맞는 표현일까 아닐까? 자, E가 A의 원소가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쵸? 왜? E가 A의 원소가 안 들어가 있잖아. 그쵸? 근데 이거는 아니겠죠. 네, 반드시 아까 되든 안 되든 어떻게 하는지 그랬어. 얘네 입이 벌려진 부분은 반드시 집합을 향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알겠어요? 집합이 원소 안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해됐어요? 애초에 그럼 성립이 안 되는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일단 뭐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건 세 가지 방법이고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집합 A를 내가 이렇게 정했어요. 무슨 집합일까? 뭐를 모은 거야? 6의 약수들의 집합이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원소 하나하나를 직접 나열한 것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원소를 하나하나 나열했잖아요. 그쵸? 이것은 그래서 원소 나열법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원소를 그대로 그냥 나열했다고 해서 원소 나열법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집합 A의 원소를 우리가 내가 X라고 할 건데 이 X라는 애들의 조건은 이거 6의 약수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6의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그냥 약수라고 안 하고 양의 약수의 집합이다. 이렇게 딱 정해졌어. 자, 그럼 어떻게 쓴 거냐면 이 짝대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에는 집합의 원소의 형태를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원소의 형태가 그냥 X인데 이 X의 조건이 6의 양의 약수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말해서 원소의 형태를 쓰고 이 원소의 형태가 되는 조건들을 썼었죠. 그쵸? 그래서 조건을 직접적으로 이제 제시를 해줬다고 해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조건 제시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A라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여기다가 1, 2, 3, 6이라고 썼어요. 자,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국 수학자 벤이 이 그림이라고 해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수학자 이름이에요. 처음 이 그림을 그린 사람 이름이 수학자 벤이라고 해서 벤 다이어그램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때는 보통 이렇게 원소를 표현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오늘 좀 수업 시간 중에 이제 좀 끝에도 넘어가면 이제 집합을 연산해가지고 누가 누구 어떤 집합에 포함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을 포함 관계를 살펴볼 때 뭐라고요? 포함 관계를 살펴보고자 할 때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집합을 직접적으로 이 집합이 어떤 집합인지 알아보고 할 때는 굳이 벤 다이어그램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알겠어요? 근데 어떤 원소가 뭐 집합 A에도 포함되고 B에도 포함되고 뭐 A에는 포함되는데 B에는 포함 안 되고 막 이런 포함 관계를 살펴보고자 할 때 조금 편하게 알아보고자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려서 나타내는 게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얘네들의 그러니까 똑같은 집합인데 이렇게 표현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은 세 가지가 모두 활용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겠죠. 자, 방금 얘기했듯이 벤 다이어그램은 어떤 두 개 이상의 집합의 포함 관계를 살펴볼 때 편리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원소 나열법은 자, 이거 원소가 몇 개 있어? 4개밖에 없잖아요. 원소가 4개밖에 없는데 굳이 막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써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안 돼. 에? 이 집합이 원소가 몇 개 안 돼가지고 얘네들만 봐도 방금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1, 2, 3, 6이라고 썼을 때 얘네들 바로 뭐라고 그랬어? 무슨 집합이라고 했어? 선생님 특별히 무슨 말 안 했어도 바로 이게 약수의 집합이라고 알아먹었잖아요. 이것만 보고 바로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조건제시법으로 쓸 때는 더 불편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쓰니까. 그쵸? 근데 어떤 집합을 이렇게 썼어. 1부터 1000까지의 자연수잖아요. 개수가 어째? 너무 많아요. 그쵸? 너무 많은데 이거를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 중간에 이렇게 생략을 해놨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런 집합은 뭐라고 쓰는 게 더 나은 거야? 얘네들의 원소 x는 1000 이하의 뭐다? 자연수다 라고 써주는 게 좀 더 낫겠죠. 그쵸?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좀 이제 개수가 우리가 판단했을 때 좀 많아가지고 판별하기 다 쓰기가 힘들 때 생략이 필요할 때는 굳이 다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사용해서 써주는 게 더 유리하겠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 어떤 건 필요하고 어떤 건 안 필요하고 또 뭐 어떤 건 간단하고 어떤 건 안 간단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 표현 방법에 따라서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세 가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다시 말하면 원소나열법은 직접적으로 원소들을 다 나열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원소 하나하나가 뭔지 알아보기 쉽죠. 개수가 적을 때. 근데 개수가 너무 많아지면 그 집합이 정확히 어떤 집합인지 공통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 준 게 조건제시법이고, 그 다음 벤다이어그램은 나중에 집합사이의 포함관계를 알아보자 할 때 벤다이어그램을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집합 A가 방금 저기서 1, 2, 3, 무슨 집합이라고요? 6의 양의 약수의 집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원소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그래서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기호로 n이라고 쓰고 괄호를 한 다음에 이 괄호 안에다가 집합의 이름을 쓰든지 집합 자체를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A라고 쓰면 A의 원소의 개수를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거 집합 원소의 개수 몇 개예요? 4개니까 4라고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 개수가 몇 개야? 자연수 개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무한계잖아, 그치? 셀수는 있지. 무한계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자연수는 개수가 셀 수는 있지만 한없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쵸? 개수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개수를 정할 수는 없고, 이거를 그래서 무슨 집합이라고 하냐면 무한집합이라고 해요. 개수에 따라서,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이 자연수의 전체 집합처럼 개수를 셀 수는 있어도 개수가 정확히 몇 개인지 모르는 집합을, 개수가 무한개인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하고, 얘네처럼 개수를 정확히 아는 집합을 뭐라고 부를까요? 유한집합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집합은요, 원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거를 공집합이라고 하고, 이렇게 0하고 땡 하면 이 공집합 기호예요. 파이라고 읽어요. 그리스 문자예요. 알겠어? 자, 그래서 이거를 공집합이라고 하고, 얘네도 유한집합일까요? 무한집합일까요? 개수를 정확히 알아보라. 공집합이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빵개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소의 개수를 정확히 아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유한집합이다. 알겠어요? 됐어, 안 됐어?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유한집합, 무한집합을 구분을 해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미적분을 할 때 그것 때문에 헷갈릴 부분이 많아.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집합을 처음 배울 때 셀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자, 자연수 전체의 집합하면 이 집합 자체는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잖아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셀 수 있잖아. 그치? 죽을 때까지 세고, 내 손자의 손자가 끝까지 세도 다 못 세서 문제인 거지. 셀 수는 있잖아요. 그쵸? 근데 무한집합이잖아요. 셀 수 있어도 무한집합이야. 근데 셀 수 없는 집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소를 셀 수 없는 집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자,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의 집합 하면은 0하고 1 사이에 있는 실수가 몇 개 있어요? 모르잖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보려고 0부터 시작했어. 0 셌어. 그 다음 실수 뭐야? 0.1이야? 0.1 세려고 보니까 그거보다 작은 0.01도 있고 그거보다 작은 0.001도 있고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이런 게 셀 수 없는 집합이에요. 알겠어요? 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원소의 개수를 내가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는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수 전체 집합은 원소를 셀 수는 있어도 어째 정확히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한집합인 거고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개라고 딱 정확하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한집합인 거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저기 필수예제 4번 보시면요. 124쪽에 필수예제 4번에 자, 이 집합 A에 대해서 다음 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봐라. 자, 1번에 집합 B가 원소의 형태가 여기 짝대기 하나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소의 형태가 X랑 Y를 더한 형태예요. X랑 Y를 더해서 원소를 구해야 돼. 근데 이 앞에 있는 X는 A의 원소고 뒤에 있는 Y도 A의 원소라는 거야.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것은 0하고 1하고 2가 돼요. 그쵸? 0하고 1하고 2가 돼요. 그 다음에 Y가 될 수 있는 건 또 뭐가 돼요? 얘도 0하고 1하고 2 셋 중에 하나 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X 더하기 Y라 했으니까 이거 그냥 더하는 거야. 0 더하기 0은 0이고 1 더하기 0은 1이고 2 더하기 0은 2죠. 그 다음에 여기도 1이고 여기는 1 더하기 1이니까 2고 2 더하기 1이니까 3이겠죠? 그 다음에 0 더하기 2에서 2 1 더하기 2에서 3 2 더하기 2 하니까 4가 되는데 지금 0 이렇게 하나 있고 1이 이렇게 2개 있고 2는 3개 있고 3 2개 4 하나 있죠. 그럼 집합 B를 뭐라고 써야 돼요? 1이 2개 있다고 2번 쓰면 되겠어? 아니에요. 그냥 한 번만 쓰는 거예요. 중복된 원소는 그냥 무조건 한 번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0하고 1하고 2하고 3하고 4 이렇게 해서 집합 B가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여기서는 또 둘이 곱하라 그랬네요. 그러니까 X가 0하고 1하고 2인데 Y도 0하고 1하고 2예요. 그래서 0 곱하기 0은 0이고 1 곱하기 0도 0이고 2 곱하기 0도 0이죠. 그 다음에 여기 1 곱하기 0이고 1 곱하기 1에서 1 그 다음 2 곱하기 1에서 2 그 다음에 0하고 2하고 여기는 4겠죠. 그래서 나온 게 0하고 1하고 2하고 4잖아요. 그래서 집합 C는 0, 1, 2, 4 애들이 C의 원소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막 원소가 여러 번 나왔다고 해서 여러 번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만 써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6번 넘어가서 125쪽에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으래요. 자, 원소의 개수에 대한 내용인데 옳은 것을 찾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이거 원소 몇 개 있어? 하나 있죠? 왜? 집합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0이라는 원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0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1이라고 해야 돼, 얘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집합이 지금 공집합과 3을 원소로 가는 집합인데 집합 안에 또 다른 집합이 원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공집합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원소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집합에는 원소가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개가 아니라 2개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집합 원소 몇 개예요? 3개고 얘는 2개니까 3 빼기 2에서 1 맞죠? 그 다음에 집합 원소가 얘는 3이고 원소가 5인데 3이든 5든 얘네들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 몇 개씩이야? 한 개, 한 개인데 같은 거잖아요. 큰 게 아니라. 알겠어요? 뭐 원소가 더 크다 해가지고 원소의 개수도 더 큰 게 아니라 이게 개수만 좀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몇 개예요? 한 개. 요거는 0개죠? 요거는 하나의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건 몇 개? 2개잖아요. 그래서 1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2니까 5가 아니라 4가 돼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집합 자체 원소 자체가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의 개수를 판단을 하는 거니까 뭐 이 값이 더 크다고 해서 원소의 개수가 더 많고 그런 거 아닙니다. 개수만 판단을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집합 사이 포함 관계까지 지금 읽어볼게요. (127쪽에) 집합 사이 포함 관계. 자, 보시면 이제 부분 집합이라는 게 나와요. 집합 A가 1, 2, 3, 6이라고 했을 때, 자, 부분 집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A랑 B가 이렇게 있으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 때는 기호를 이렇게 C자를, 그러니까 원소일 때는 2를 썼잖아요. 그렇죠? 부분 집합 기호는 이렇게 C자를 쓰면 되는데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X가 A의 원소이면 반드시 이 X는 B의 원소가 될 때, 그러니까 A의 원소가 되는 모든 X가 이렇게 B의 원소가 되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합 B를 이렇게 줬어. 그러면 1은 여기에 들어가 있고 2도 들어가 있고 3도 들어가 있고 6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4랑 5는 상관없고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도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집합 A의 원소가, 모든 원소가 B에도 포함이 될 때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A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해봐라. 자, A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해봐라. 그러면 일단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4개죠. 자, 그러면 부분집합을 구할 때는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것부터, 그 다음에 하나 있는 거, 2개 있는 거, 3개 있는 거, 4개 있는 거 다 따져봐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것이면 그냥 공집합일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소 하나짜리들 골라봐라 그러면 1하고 또 2 가지고 집합 하나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 가지고 집합 만들 수 있고 또 6을 가지고 이렇게 원소 하나짜리 집합들 만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원소 하나짜리 집합들이 4개 있고요. 원소 2개짜리 집합은 1하고 2 그리고 1하고 3 그리고 1하고 6 그리고 2하고 3 또 2하고 6 그 다음에 3하고 6 이렇게 되겠죠. 원소 2개짜리들이. 원소 3개짜리들은요 1, 2, 3 그리고 1, 2, 6 또 1, 3, 6 그 다음에 2하고 3하고 6 원소 3개짜리 집합들이 이렇게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원소 4개짜리들은 자기 자신 1, 2, 3, 6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들을 찾아봐라 그러면 막 중구난방으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뭐 1 찾았다가 1, 3, 6 찾았다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빼먹을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항상 부분집합을 찾을 때는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것부터 하나짜리 부분집합들, 원소의 개수 2개짜리들, 3개짜리들, 4개짜리들 순서대로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자, 이게 이제 부분집합들이고, 자, 부분집합이라고 하면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부분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쵸? 말 그대로 부분인데, 지금 보면은 공집합이나 2나 2나 3이나 얘네들은 전부 다 말 그대로 일부분이 된단 말이야. 집합 A의 말 그대로 그냥 한 일부분이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있는 자기 자신 1, 2, 3, 6은 부분이야, 전체야? 전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분집합의 정의가 뭐였어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집합 A에 속한 모든 원소가 B에도 포함되어 있으면 그게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자기 자신도 1, 2, 3, 6 중 4개 중에서 어느 하나도 A에 포함되지 않는 게 없잖아요. 다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전체잖아요. 이것은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따로 뭐 하나를 만드는데 뭐 하냐면 진부분집합이라고. 뭐라고요? 진부분집합이라고 따로 하나를 만드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 딱 부분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전체였기 때문에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진짜 부분집합들은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얘네들만 모아서 진짜 부분집합, 그래서 진부분집합이라고 부르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부분집합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고, 그래서 공집합은 항상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거에 배하시고, 그 다음에 서로 같은 집합이다 하면 방금 여기서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이 집합은 이거 자체가 그냥 A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서 동시에 B도 A의 부분집합이면 이건 뭐겠어요? A랑 B랑 서로 같은 집합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로 간에 각각 부분집합이 돼야 되고, 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자, 보면 얘네들의 부분집합은 지금 몇 개 있어? 공집합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16개 있죠. 그쵸?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라고 하면은 이 16개를 다 써가지고 이렇게 다 세봐야 되겠어? 나중에 막 부분집합이 막 128개, 1026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다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 자, 얘네들에는 지금 1하고 2하고 3하고 6이라는 4가지 원소에 대해서, 예? 1이라는 원소가 포함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쵸? 자, 1이 포함된 것은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죠. 8개 있어요. 그쵸? 포함 안 되는 것은 나머지 8개가 포함 안 되는 거고. 그러면 1이 포함되고 안 되고 2가지 각각의 경우마다 1이 포함되는 집합 중에서 2가 포함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그쵸? 그러니까 1은 포함하고 2는 포함이 안 되는 집합들이다. 그러면 뭐 요것도 될 수도 있고 1하고 3 얘네들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1은 포함하면서 2는 포함하지 않는 집합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1은 포함하지 않으면서 2를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하고 2는 포함하면서 3은 포함하거나 안 할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3을 포함하거나 안 할 수도 있고, 전부 다 각각의 모든 경우에 대해서 포함하거나 안 하거나 2가지씩 있죠. 또 얘네들의 각각에 대해서 6을 포함하거나 안 할 수 있고, 전부 다 마찬가지로 다 포함하거나 안 하거나 이렇게 다 2가지씩으로 나눠줄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2를 가지고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고, 또 이 2가지 각각에 대해서 2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가 2가지씩 있죠. 그래서 곱하기 2겠지. 그 다음에 얘네들 2가지 각각마다 3도 포함하거나 안 하거나 해가지고 각각 몇 가지씩이에요? 또 2가지씩이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2고, 또 6도 포함하거나 안 하거나 2가지씩이니까 여기도 곱하기 2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각 원소를 포함하거나 안 하거나 원소 하나마다 다 2가지씩 경우가 있으니까 원소의 개수만큼 2를 이렇게 곱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에 4개 곱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4개니까 2에 4제곱해서 16가지입니다. 원소의 개수가 5개면 2에 5제곱이겠죠. 원소의 개수가 뭐 7개야. 그러면 2에 7제곱해서 128 뭐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근데 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여기서 자기 자신 하나만 빼주면 되는 거니까요. 부분집합 개수 구하고
하나 빼주시면 되고, 여기다 추가로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라고요? 2의 4제곱개. 그 다음에 진부분 집합은 2의 4제곱 빼기 1개. 그 다음에 추가로 또 여기서 2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에 개수. 자, 아까 각 원소별로 포함하거나 안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나눠서 했었잖아요. 근데 1을 반드시 포함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되는 게 아니라 요 1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되는 거야? 한 가지만 되는 거죠. 포함하는 경우 한 가지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전체 부분 집합에 있으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2의 4제곱인 건데, 지금 2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은 1에 대해서 곱할 2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2를 몇 번만 곱하면 돼요? 3번만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세제곱인데 3에서 1 뺀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A가 n이 나왔을 때 이때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 빼기 1개. 알겠어요? 그 다음에 K개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거나 아니면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개수는,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1을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는 곱하는 개수가 1이 원래 두 가지였는데 한 가지로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곱하는 2의 개수가 하나가 줄어든단 말이야. 만약에 1하고 2를 포함을 했으면 1하고 2에 대해서는 다 동그라미만 생각을 해야 되니까 곱하는 2의 개수가 두 개가 줄어들겠죠. 또 만약에 1하고 2는 포함하면서 3은 포함 안 했어. 그러면 얘네들은 동그라미만 생각해야 되고 얘는 x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원소의 개수만큼 지수에서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2의 n제곱인데 여기서 K개를 이렇게 빼줘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렇게 하시고, 저기 10번 한번 봐보세요. 많이 넘어가서 문제들이 생각보다 어렵거나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10번을 보시면 자, 집합 A가 3, 4, 5, 6, 7 5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인데, 자, 여기서 A의 부분 집합 중 5는 반드시 원소로 갖고 3하고 6은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자, 반드시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것의 개수가 몇 개예요, 여기서? 총 3개죠. 근데 원소 전체 개수는 5개니까 2의 5 빼기 3제곱이다. 그래서 2의 제곱해서 4개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자, 여기서 적어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최소 한 개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이런 적어도 어쩐다라는 문제를 풀면 항상 뭐를 했어? 전체에서 그 해당 조건을 절대 만족시키지 않는 것의 개수만큼 다 뺐잖아요.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야.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아예 전체가 몇 개예요? 2의 5제곱개잖아요. 이 전체에서 홀수가 한 개도 안 들어간 것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다 짝수로 만들겠다 이 말 아니야. 그쵸? 그러면 짝수는 몇 개 있어요? 4하고 6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4하고 6 두 개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들면 몇 개예요? 2의 제곱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빼주면 나머지는 적어도 하나의 홀수를 갖겠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집합 문제들은 대부분 좀 그래. 말장난이 좀 심해요.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장에 11번 보시면, 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는 X의 부분집합인데 X가 B의 부분집합이 되는 집합 X를 구하죠.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A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이 X가 A를 포함하고 있고 또 B는 이 X를 포함하는 이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A는 반드시 2랑 4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12의 약수라고 그랬으니까 뭐야? 1, 2, 3, 4, 6, 12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X는 B의 부분집합이에요. X는 B의 부분집합인 건데 반드시 뭐를 포함하는 거야? A를 포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집합이야? 2랑 4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이라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2랑 4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개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몇 개였어요? 6개였잖아요. 그래서 2의 6제곱인데 여기서 2개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602제곱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의 1제곱 16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